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평가원님께서 발제해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주셨습니까? 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망한 이중사는 지난 3월에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관에게 보고를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중사가 2차 가해까지 겪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6월 30일 YTN의 보도에 의하면 전 공군 감찰실 간부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YTN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리뷰와이 시간이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방부 지금 합동 수사가 약 한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엔 수사 미진을 지적하면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유가족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초동 수사 부실 여부, 이 밖에도 회유, 은폐, 신원 유출,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먼저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YTN 보도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YTN은 이 사건을 6월 1일 날 처음 보도를 했는데요. 성추행의 조직적 회유 의혹, 여군 부사관 사망 대대적 수사 착수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는 9분 이상의 시간이 할애되어서 사건의 시작과 그리고 수사 상황을 꼼꼼하게 전달을 하여서 시청자들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 보도된 내용, 소수 집단 고립된 여군 문제 제기하면 꼬리표. 네, 이 뉴스에 의하면 사건의 본질이나 아니면 문제 발생의 그런 근본 원인을 밝히거나 아니면 또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보다는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더 부각된 점이 있었습니다. 군은 정치 조직은 아니지만 중요한 국가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취재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로서는 위계나 혹은 성에 의한 폭력은 일반 사건 사고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막 거론해 주신 고립된 여군 보도, 그거는 군대 내부 소수 집단으로서 여군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충을 분석한 연구 논문, 그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성폭력 피해 시에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잘 설명해 준 좀 짧지만 의미 있는 리포트였던 것 같고요. 최근 군대 내 성폭력 관련 보도들이 급증을 했는데 이런 보도들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폭력의 구조적인 원인 분석 그리고 그 해결 대안 제시에 집중하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에디터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보도건가는 이게 사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면 그 원인 또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걸 좀 진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군대 특수성, 이 폐쇄성 때문에 이게 사실 진단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군부대 취재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죠. 거의. 예. 현장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담당 기자들이 주로 가 있는 데가 국방부죠. 그러니까 일선 부대를 취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사실 이런 기회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아마도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 이건 거의 확실히 보이고요. 국방부가 이 중사 사망 이후에 6월 3일부터 이 국내 성폭력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해가지고 57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0건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언론이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충실하게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지금은 이 구조적 문제에 앞서서 당장 부조리나 이 현장부터 더 파헤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이 고 이중사가 이 성추행 당했을 당시에 그 블랙박스 화면이 나오면서 예. 사실상 이 파문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블랙박스 내용 첨언을 하면 계속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반복되는 범죄,
문제가 이제 드러나서 더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기자들이 국방부 브리핑을 위해서 국방부에 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취재를 하려면 사실 정말 시청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 피해를 보신 분 아니라 군 관련 있는 분들도 좀 부조리한 부분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면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저희도 이제 이후에 취재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사건 관련한 여러 YTN 보도들 가운데 이 팩트체크에 중점을 둔 보도를 또 눈여겨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평가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내용은 폭로와 개선 촉구를 동시에 제기한 그런 의미 있는 중요한 뉴스였는데요. 지난 22일에 방송된 취재앤 팩트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또 2차 가해까지 겹쳐 전역이라는 보도입니다. 네. 자료 화면에 비친 그 각서 내용을 보면 2013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추행, 특히 이제 여성 군인에 대한 성추행과 무마 시도가 아주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피해자는 국방부의 자살 예방 상담센터에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늦어졌고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벼웠고, 오히려 피해자가 군인이니까 참아라, 아니면 군 분위기가 안 보이냐, 이런 식의 발언을 들으면서 인사도 받지 않는 등 그런 2차 가해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공군 부사관 사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요. 해당 뉴스에서는 또한 2020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700여 건 중에서 여성 피해자는 중하사가 그중에서 58.6%에 속한다고 아주 많다라는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공군 부사관 사건과 같은 일이 이미 군 내부에서는 오래된 문제임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그런 권력형 성범죄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성추행과 2차 가해에 무딘 군 문화를 바꾸고, 또한 실효성 있는 신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지적한 그런 좋은 뉴스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군대가 뭐 폐쇄적이고 그 안에서 이제 남성 군인이 아주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립된 여군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미 있는 보도였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김다현 기자인데, 이 국방부 출입 기자가 아닙니다. 네. 이 경찰서를 이제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인데요. 이 제보를 받아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김 기자하고 이 취재 과정에 좀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눠봤는데요. 이 제보자는 이 학창 시절부터 군인이 이제 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근데 이 전역하게 된 이 과정을 어머니에게만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들도 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김 기자에게만 처음으로 이제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사화가 됐던 것입니다. 예. 이 제보자는 그동안 이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번 보도를 위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 과거 이런 식으로 전역한 군인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이 취재 과정에서 또 이 기사에 언급된 가해자가 있는데, 이 가해자가 또 다른 여군을 추행했다라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의 제보도 있었고요. 이 취재원 보호 때문에 제가 뭐 더 자세히 신원을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YTN은 또 그 공군 감찰실에 있었던 간부의 그 양심 고백도 또 전달했거든요. 최근에 이 언론 취재의 한계성을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 피해 당사자인 여군 그리고 관련자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저희가 상투적이지만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쓰지만, 네. 그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볼 텐데요.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YTN 대담 내용을 좀 이제 다뤄봐 주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지난 6월 3일 방송된 인터뷰 투데이 군 성범죄 파문 일파만파 뒷북 수사 실효성은 코너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는 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출연을 해서 반복되는 군 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꼼꼼히 짚어줬습니다. 또 군의 수사와 군사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러 해결 대안도 제시를 해줬고요. 네. 이어 6월 9일 방송된 인터뷰 투데이 군 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부 법무실 압수수색 코너에는
역시 같은 그 군인권센터의 그 방예린 상담지원팀장이 나왔는데요.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가 나름대로 마련돼 있긴 한데 현실에서는 그 절차 등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존 군 수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믿음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는 현실, 이런 내용들을 잘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뭐 대담들 가운데 비교적 이제 좋은 사례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자 반면에 뭐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어땠습니까?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6월 4일 방송된 뉴스큐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과 고통은 코너인데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패널로 나와서 그 피해자가 겪었을 아픔을 설명하고 그 아픔을 가중시킨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 줬습니다. 여기서 이 교수는 그 군부대에서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남편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남편이 피해자에게 문제 삼지 말라고 계속 회유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고, 또 남편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압박감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했을 걸로 보인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수의 이런 발언 중에 이번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는 부분은 그 이후에 그 피해자 남편의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주장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주관적인 추측이었고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도 아쉬웠는데, 나아가서는 그 발언 뒤에 앵커분이라든가 그 제작팀이 신속히 대응을 해서 이를 시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YTN 차원의 입장과는 좀 구분되는 패널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좀 명백히 밝히지 못한 점, 이것도 더더욱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뭐 주관적 추측을 얘기를 하려면 아주 엄격한 객관적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짚어주셨고요. 에이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광렬 앵커도 뭐 대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출연자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다 뭐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사전에 뭐 검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번 사안은 사실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남편마저 피해자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정 교수의 발언은 사실 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을 신고를 하자마자 부인을 잃은 남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 문제의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이를 반문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이제 사실 앵커의 역할인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출연자의 말 때문에 저희 시청자 센터에서도 이 시청자 항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출연자를 이제 고정 출연자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뭐 더 이상 이제 기용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출연자를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출연자의 말은 이 YTN의 편집 방향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 뭐 앵커들 역시 그러니까 대담 나눌 때 그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얘기는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경우는 어디까지 너무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거의 하나씩, 특히 뭐 정치 분야라던가 좀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역할 뭐 이렇게 해야겠죠. 해야 되니까 앞으로 더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뉴스 가치는 살아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결될 때까지. 자, 다음 변호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돌아보고 또 돌아봐라 라고 정리해봤는데요. YT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은 이렇게 사건이 재발하고 떠들썩해지기 전에 과거 사건의 결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미리미리 점검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지 되돌이켜보고 앞으로를 향한 교훈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의 이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